자,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가 이제 따로 국밥으로 각자 움직이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이틀째 열고 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진행하는 11개 상임위를 거부하는 대신에 당 차원의 특위를 가동 중입니다. 첫날 에너지 특위에 이어서 재정, 세제 개편 특위, 또 교육개혁 특위, 노동특위, 재난안전특위를 열었습니다. 부처별 차관이 참석했고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장 또 전문가들도 참석했는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야당 주도 상임위와 여당 주도 특위 중 어디에 참석해야 되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을 정부 측 출석 없는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부각하고 집권당으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전략이지만 또 특위를 동시다발로 가동하다 보니까 외교안보 특위의 경우에는 회의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세 개 부처 차관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특위가 급조돼 가동되면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 회의를 단독 개의한 데 이어서 장 차관을 출석시켜서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했죠. 불출석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고요. 첫날은 과방위로 포문을 열었고 어제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이번 주에 복지 국도위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여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행정력은 낭비되고 국정 혼선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따로 국밥은 맛있기만 한데 이 비정상 국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변인,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이거? 뭐 참 개친도친이죠. 네. 이게 지금 뭐 상황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은 좀 무도하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이 정도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민주당이 그 22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협치를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민생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협상 전에 기본이 되는 지금 법사위 정도는 당연히 국민의힘에 내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무도하게 지금 힘의 원리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검찰 탄핵 소추안부터 시작해서 오만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까지 꼭 가져가겠다는 건 속도전까지 더하겠다라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숱한 사법 리스크, 이에 대한 것들을 좀 해치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서 대선을 좀 맞당겨 보겠다. 이재명 당대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도라고 저는 비춰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 역시도 아무리 108석이라고 하지만 너무 무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 역시도 국민들이 볼 때 참 한심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래도 국회의원 108명이지만은 민의 45%가 지지한 당인 만큼 이러한 무력한 모습들을 좀 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은 지금 이게 여야가 좀 어떻게든 간에 좀 대화를 열고, 그리고 22대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모색되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건 그냥 100% 행정에 대한 낭비, 뭐 소모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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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주당이 뭔가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러는 것 같다라고 김민수 대변인 얘기를 했거든요. 반론을 하시죠. 예, 국회는 뭐 정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써 이제 15일째 보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민생 현안들 다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최혜병 사망한 지 일주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9일입니다. 그 사이에 빨리 진상 규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처벌 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총선 민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잘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법사위를 왜 고집합니까? 법사위 하나만 주면 운영위든 과방이든 모든 17개 나머지 17개 상임위 다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법사위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방탄할 수 있으면 나머지 민생 다 버려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좀 측면에서 한번 좀 묻고 싶고요. 오늘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 제목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투력 없는 국민의힘. 전략도 투지도 역할도 못 찾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아닐까? 라고 본다면 국민의힘은 좀 그 지금이라도 바로 원 구성에 그 협력하시고 빨리 이 따로국밥이 섞어찌개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인데 윤진 대표는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당의 책임이냐 야당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저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원구성 시한이 법제화된 게 1994년 국회법 개정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14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원구성 시간이 45일이에요. 근데 물론 야당은 이거를 이제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회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기능은 첫 번째는 당연히 입법이죠. 근데 입법만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그 입법 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의라든지 협의, 타협, 양보 이 과정, 절차도 상당히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누가 어떤 방 쓸래라고 할 때 먼저 자기네들이 야 난 여기 쓰고 이 방 쓰고 이 방 쓸 거야라고 정해놓고 들어간다면 아예 처음 기초 설계부터 논의와 타협의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저는 여당이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사위는 물론 뭐 방탄이냐 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이재명 방탄 때문에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하느냐라는 그 반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하면서 사실상 국회에서의 상원의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법사위를 양보하고 빨리 하루빨리 여당도 이제 7개 상임위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수영주 부대변인은 지금 이 따로국밥 국회, 예. 비정상 국회인데 음식은 죄가 없는데 그 반대가 섞어찌개인가요? 아니에요. 뭐 찌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밥상 걷어 찼어요. 밥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반찬도 아니에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본인들 스스로 이번에 아무리 108석을 줬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갖고 싸우는 그 속내 이해합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정상 국회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21대도 돌이켜보면 정상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또 22대로 비정상으로 출발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하고 결국에는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하고 대통령과 선전을 못하니 또 시즌2입니다. 제2의 용산 출장소를 사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걸 초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참 안쓰럽다.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제자리를 돌아오려면 7개 남은 상임이라도 받아서 일하세요.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운영이 상임위 뭐 법사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국회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 이런 논평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요. 사실 대한민국 이게 설립 이래로 이게 굉장히 전례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예요.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서 민주당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입맛대로 지금 법안 통과시키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대통령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은 민주당 포함해서요. 야권까지 한 192개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될 거예요.
민주당의 무력함 역시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기도지사 김동영 지사가요. 오늘 이제 뭐 발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이 오만하지 마라. 45%가 넘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지자체별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긴 곳들이 많지 않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그럼 이 부분도 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의석수만 가지고 민심이다, 민이다 이것을 왜곡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민의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수기해 보기 바란다. 제가 좀 잠깐 네. 보탤게요. 예. 뭐냐면 자꾸 뭐 그 45%의 어떤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무시하지 말고 민주당 좀 겸손해라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0.74%짜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 2년 겁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잖아요.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 거부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부터 저는 바로잡는 말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저는 그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하면 사실 지금의 이 그 여의도의 문제, 국회 22대 국회의 난맥상을 푸는 하나의 단초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찾아보는 부분이 정치 아닐까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에게 한 손에는 협상 카드를 한 손에는 무슨 뭐 거부권을 주어진 게 아니라 거부권만 쥐어진 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의 그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나의 거부권을 믿고 나가서 싸워주십시오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치하는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협상력을 같이 줬어야 되는데 그런 협상력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같이 맞추기만 한다면 코드만 맞춘다면 그것은 집권 여당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무기력감, 무력함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저는 당내에서 찾을 게 아니라 대통령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게 참 이게 처음에 저는 근데 이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사실 다시 당대표가 되고 재보궐선거를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물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겠지만 사실은 대선 불복의 성격이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물론 뭐 지금 부정평가가 높은 거 맞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족함이 많죠. 이 정부도 부족함이 많은데 민주당이 과연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정말 인정했고 갔는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선 불복적인 그러한 스탠스로 거대 야당의 힘을 빌려서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정권이 그동안 있었는가를 따져보면 저는 야당이 먼저 여당과 정부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